앞서 우리는 모듈러 디벨롭먼트를 위한 프롬프트 전략을 좀 살펴보았죠. 어떤 프롬프트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지금부터는 이제 LMN 기반의 코드 생성을 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8가지 원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프트웨어를 LMN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8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우선 문제를 잘 정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키텍처 설계, 다시 말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또 함수를 생성할 때 검증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러한 검증이나 통합에 대한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그 수립된 계획에 맞게 코드를 생성할 때 우리가 단위별로 코드를 생성하고 또 생성된 코드를 우리가 절차적으로 미리 수립된 계획에 맞게 테스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확장하면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원칙,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프롬프트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또 우리가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들, 이러한 원칙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겠죠. GPT는 똑똑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게 하려면 명확한 문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상당히 모호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모호한 요청은 결과적으로 코드 역시 매우 잘못된 코드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처럼 우리가 LMN이 할 수 있는 입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출력이 어떤 형식이 되어야 되는지, 제약 조건이나 경계 조건, 성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포함된 프롬프트일수록 GPT는 더 좋은 생성을 유도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단순한 사용자 스토리에서 벗어나 명세 수준의 과제로 재정의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사용자 스토리를 제공을 해서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또한 어떠한 기능이 수행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you are a requirement analyst, 그러니까 너는 requirement를 분석하는 분석자야 해놓고서 이제 유저 스토리를 제공해주고 있죠. 유저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책임, 무엇을 수행할 것인지, 왜 그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짧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짧은 어떠한 스토리 작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스토리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은 CSV, Sales Data에 대한 CSV 파일을 받아들여서 이제 지역별 토탈, monthly 토탈을 출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의 유저 스토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Sales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어떤 형태? CSV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지역별 monthly 토탈을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유저 스토리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시면 input type과 constraint, 그리고 output structure, function expectation을 작성하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 작성이 아니라 프로그램 작성에 앞서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펑션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명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유저 스토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요구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프롬프트가 위에 있는 프롬프트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유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함수
작성을 위한 하나의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설계 명세, 요구 명세가 바로 위에 있는 프롬프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시스템의 큰 그림, 다시 말해서 아키텍처를 그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혹은 시스템 아키텍처란 시스템의 구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상위 수준에서의 시스템 데피니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시스템 바운더리나 데이터 플로우, 컴포넌트 롤, 컴포넌트의 기능들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GPT는 또한 GPT가 따라야 할 어떠한 플랜이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필요로 한 모듈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우리가 그것들을 파트로 나누어서 잘게 모듈러 형식으로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데 바로 기초적인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컴포넌트들이 수행해야 할 책임들, 어떤 리스폰서빌리티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역시 프롬프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라든가 어떠한 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의존성 등을 또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프롬프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피드백 제너레이션 시스템을 위한 모듈러 아키텍처를 설계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그 답변과 또 어떤 스코어, 또 피드백을 작성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함수와 각각의 책임을 명세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키텍처의 설계죠. 큰 그림을 그리고 무엇이 입력이고 무엇이 출력인지를 시스템 레벨에서 명세한 다음에 이 시스템에서 가질 수 있는 함수들을 쭉 나열하라 라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림으로써 우리가 LMN이 우리가 개발하려는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어떤 함수들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시스템들을 개발해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죠. 또 여러분께서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하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그림을 LMN에게 그리게 하고 또 큰 그림 내에 있는 작은 그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시스템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모듈 단위로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LMN은 훨씬 더 구조적인 정확한 소프트웨어를 생성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검증과 통합을 위한 계획, Plan for Verification and Integration 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증과 통합 계획을 미리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성된 코드가 정확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초기에 필요합니까? 우선 테스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듈이 검증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은 실제 프롬프트의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해야 합니까? 각 펑션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스펙, 또 이것에 기반한 테스트 케이스 혹은 2개 이상의 모듈이 합쳐졌을 때에 어떠한 테스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따라서 각 모듈에 대한 테스트 계획뿐만 아니라 통합 계획, 2개 이상 혹은 3개 혹은 전체 시스템에서 어떠한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지를 미리 계획 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입력과 출력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또 어떠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 기능을 어떤 테스트 케이스로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가 대표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프롬프트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펑션은 compute score입니다. 입력은 어떠한 answer list가 들어가는 것이죠.
출력은 인티저입니다.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미 우리는 아키텍처 설계에서 이러한 함수를 구별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구별되었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테스트 시나리오 혹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엣지 케이스, 다시 말해서 코너 케이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케이스들까지 포함해서 생성하라는 것이고, 또 인밸리드한 인풋, 어떤 에러 핸들링 코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치 못한 인풋까지 역시 포함해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생성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LMN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생성할 때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재 LMN, GPT와 같은 LMN 성능을 보면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 이상의 코딩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성된 코드를 우리가 읽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생성된 코드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는 가부지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그만 에러가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LMN 기반의 GPT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코드 생성이 아니라 코드 생성을 검증하고 코드 생성에 대한 어떤 정확성,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단계 어떤 검증과 인티그레이션을 계획하는 것은 사실 전체 GPT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칙은 실제 코드, 펑션 레벨에서 코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 번에 하나의 함수만을 생성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 원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만들어줘 라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또 불안정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수 레벨에서 하나의 프롬프트로 하나의 함수를 만들게 하면 보다 집중화된 코드, 다시 말해서 특정한 기능에 집중된 코드를 만들 수 있고 그 코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사용성이 가능하고 훨씬 디버깅하기 쉽습니다. 또 전체 시스템보다는 어떠한 설명 가능한 그리고 또 검증 가능한 올바른 코드를 생성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프롬프트는 하나의 함수만을 생성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함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tateless component,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태를 갖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이 그대로 나오는 그러한 함수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도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퓨어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퓨어 컴포넌트, 퓨어 함수라 부르는데, 즉 외부 상태나 혹은 사이드 이펙트 없는 그러한 함수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프롬프트의 예를 보시면 어떤 함수에 대한 이름이 주어지죠. validate input, 입력은 어떠한 데이터인데 딕셔너리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이 나오죠. 출력은 bool 타입입니다. 그러한 함수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고, 또 무엇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answer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string list가 empty가 아닌지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if 같은 경우에는 이 validate input 함수가 수행이 될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validate 함수는 answer가 있고 또 string list가 empty가 아닌지를 체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나의 함수를 생성하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재사용 가능하며 또 디버깅이 쉬운 그러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GPT 기반의 코드 생성에 있어서의 다섯 번째 원칙은 바로 모듈 단위로 독립적으로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함수 기반의 함수 수준에서 어떠한 코드를 독립적으로 생성하라라는 원칙을 배웠죠. 거기에 걸맞게 생성된 코드는 다른 코드와 통합되기 전에
독립적으로 별개로 테스트돼야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앞서 개발되는 펑션이 뒤에 개발되는 펑션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에러가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모듈을 합친 다음에 테스트한다고 하면 사실 에러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모듈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테스트해서 우리가 확신을 어떤 신뢰성을 높인다고 하면 이어지는 어떤 인테그레이션 단계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매우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듈 단위로 유닛 단위로 테스트함으로써 이 유닛이 어떠한 다른 모듈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것들이 이 단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까? 파이 테스트라든가 유닛 테스트와 같은 어떠한 모듈을 사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유닛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GPT를 통해서 어떠한 추론 가능한 달리 말하면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으면 이 테스트 케이스가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어떠한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LMN이 보여주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통찰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보다 정확한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예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sanitize text string 입력받고 string 출력하죠. 자, 이 함수는 무엇을 보장해야 되는가 하면 HTML이나 아니면 white space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invalid한 non input, 다시 말해서 인풋이 없다고 하면 empty string이 출력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 sanitized text 함수를 테스트할 때 사용돼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에는 HTML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가 포함될 수 있겠고요. 또 white space가 포함된 문서가 입력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건 역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이 테스트 케이스, LMN이 생성한 테스트 케이스는 이 세 가지 것들이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모듈을 독립적으로 테스트했으면 이제 그 모듈을 통합할 차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LMN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따라야 할 6번째 원칙은 통합할 때 incrementally, 점진적으로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한꺼번에 통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두 개를 미리 합쳐보고 문제를 확인하고 또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를 격리시킬 수 있고 또 문제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통합할 수 있습니까? 우선 하나, 두 개를 통합했다고 하면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그것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 것을 추가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각 단계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소션이나 어떠한 가정이나 혹은 로고들을 잘 사용한다고 하면 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하나의 example 프롬프트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세 개의 함수 validate input, compute score, 그리고 generate feedback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합쳐서 process submission이라는 그러한 함수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또 프로세스 서미션이라는 것들 역시 확인해 봐야겠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중간 로깅이나 오류 처리 코드까지 포함해서 생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깔끔한 구조의 워크플로우를 따라왔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현실인가 하면
GPT의 첫 번째 응답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 번 프롬프트를 다시 개정을 하고 또 코드를 확인해서 다시 개정을 함으로써 좀 더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코드가 누락되거나 또 너무 일반적이거나 완전히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GPT의 한계라기보다는 프롬프트가 충분히 정교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의 원칙은 일곱 번째 원칙은 프롬프트를 리파인하고 개선하고 최적화하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GPT 자체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프롬프트와 생성된 결과를 보여주고 GPT에게 이 프롬프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GPT는 적절한 프롬프트를 다시 생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예를 보시면 그 예가 나오죠. 우선 여기 하나의 프롬프트와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뭐고 코드가 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프롬프트는 어떠한 리스트에서 미디언 중간값을 출력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생성된 코드를 주고요. 자, 어떤 프롬프트가 추가됩니까? 이 결과가 잘못됐으니까 뭐 프롬프트의 문제가 뭐니? 아니면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코드와 이전에 사용한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니까 새로운 방식의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라. 코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를 만들어내서 그 프롬프트를 우리가 다시 사용함으로써 그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좀 더 완벽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우리가 작성한 프롬프트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향후에 작성할 프롬프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코드만 다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도 다시 생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생성된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훨씬 더 완전하고 온전한 코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LMN이나 GPT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GPT나 LMN을 우리가 학습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코드가 잘못 생성되었을 때 코드만을 다시 생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를 개선하게끔 또 프롬프트를 최적화하게끔 우리가 생성하게 LMN을 사용하고 또 그러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코드를 생성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코드 생성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롬프트를 함수 관점에서 어떠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리파인하고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GPT나 LMN을 사용해서 코드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덟 번째 원칙은 다양한 모델을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옵셔널, 선택적이지만 매우 유익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여러 모델, 이를테면 GPT-4라든가 클로우드, 제미나이, 코파일럿과 같은 다양한 LMN에 넣어보라는 것이죠. 물론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고 또 그러한 다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더 좋은 모델 또 특정한 상황에 따라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특정한 임무에 따라 어떤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하나의 모델에서는 잘 작동했던 프롬프트가 다른 모델에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델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프롬프트의 이식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모델 업데이트나 변화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모델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프롬프트를 GPT-4나 클로우드나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한번 실험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펑션을 작성하는가 하면 어떤 숫자가 소수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맞는지 혹은 어떤 동일한 유사한 스트럭처를 출력하는지를 출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테스트함으로써 우리는 명확한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각각의 모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모델이 더 좋고 나쁜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LMN을 사용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의 충실성 혹은 어떠한 순수성 혹은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8가지 원칙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아웃 그리고 어떠한 기능적인 특징이 있는지 기능적인 어떤 지약사항이 있는지를 명확히 명사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수준에서의 명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원칙은 어떤 아키텍처를 먼저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 안에 다양한 모듈들이 구성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verification이나 통합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펑션 단위에서의 코드를 생성하고 그 코드를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증적으로 어떠한 함수를 합치고요. 또 어떤 프롬프트가 분명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리파인하고 추적하라는 것이죠. 코드를 생성해서 그 코드를 우리가 개정하고 리파인하고 또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서 프롬프트를 우리가 리파인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함으로써 더 좋은 코드 생성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코드의 무결성이라든가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LMN 모델의 사용을 통해서 프롬프트에 대한 특성, 프롬프트의 옳고 그름을 더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각각의 모델의 특성을 더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이런 모델을 사용해야겠다, 저런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겠다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